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확대 간부 회의를 지켜본 분들이시라면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발언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양소영은 이렇게 말했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동료를 수박이라고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돼야 한다. 얼마 전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 비난을 받았다.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외친 목소리는 내부 총질로 폄훼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다. 다양한 목소리는 내부 총질로 규정이 됐고 동료라는 말은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변모했다. 혁신과는 동떨어진 대의원제 폐지를 외쳐야만 비난받지 않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기 편을 위해서는 잘못도 저희라 둔갑해버리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편이 아니면 틀린 말이라고 한다. 이에 지도부에 요청한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행태를 단호하게 끓는데 힘써달라. 동료를 수박이라고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돼야 하고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기구의 주요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동료를 수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범법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은 동료에게 총질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과 동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수박이라고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과연 뭐라고 불러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하나같이 딱 수박계들의 주장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계 의원들은 그동안 줄곧 내부 총질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 중입니다. 최소한 국힘당은 동료 의원들에게만큼은 내부 총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내부 총질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결국 양소영의 오늘 작심 발언은 본인이 수박이라고 인정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에 수박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는 데서 이미 수박계들을 앉혀야 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수박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래경 이사장의 사임 이후에 민주당은 다양한 인물을 추천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20명 정도의 추천 인사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김부겸, 유인태, 김혜영 같은 수박계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혁신위를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자녀의 학폭 논란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동관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동관 특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뻔뻔함은 저들의 기본 베이스죠. 학폭 문제가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슬쩍 여론을 동양주시하면서 쉴드 쳐보다가 야, 이 정도 여론이면 밀어붙일만 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겠다는 꼼수지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정순신 사태로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도 그보다도 더 심각한 학폭 논란을 일으킨 이동관을 내정시킨 것은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가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뿐만은 아닙니다. 검사 독재 고아욱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윤석열은 차기 총선에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수부의 대명사이자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냈던 인물인 우병우가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런다. 하지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에 기자가 고향 경북 영주가 출마지로 거론되는데요 라고 하자 거기까지 하시죠.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정치를 한다면 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라고 묻자 그건 굉장히 가정의 가정이라 답을 하기가 이상한데 정치에 한정해서 한 말은 아니고 예전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저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냐고 물은 적이 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역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으로 국가를 위해 일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섬찟하게 들릴까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만큼 나라 망신시켰으면 됐지 무슨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또 설레발을 치는 것인지 어쩌면 이 윤석열이 우병우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라 꼴 더 망가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며칠 전 서울의 소리 인터뷰에서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라면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 정청래 의원이 왜 그토록 박지원을 반대했는지 새삼 이해가 됐습니다. 수박 척결이 곧 윤석열 척결과 귀결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말입니다. 차기 공천을 둘러싸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밀어내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는 이 수박개들과 이 윤석열 부하들의 차이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치를 하려는 이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잘 기억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